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계속 브이로그만 찍다가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 제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어디를 보고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똑바로 카메라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삶에 제가 살면서 선택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선택은 저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굳이 채식주의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채식의 단계 중에서 이렇게 뭐 비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계 중에서 저는 굉장히 낮은 패스코라는 단계고, 사실 유제품이나 해산물 이런 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 단계를 그냥 나눈다기보다 저는 일단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냐면 사실 한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때 그 간헐적으로 시작했었고,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10, 13, 14년? 되게 굉장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오랜 기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불닭 볶음면이나 파치킨? 한참 파채치킨이었나? 뭐 이렇게 유행했었던, 그 이후로 이렇게 유행했었던 어떤 고기의 요리들, 음식들? 그런 거를 아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맛을 아예 몰라요. 이렇게 고기를 막 먹지 않았던 시점에서 향후 한 몇 년 동안의 분위기랑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랑 지금 제가 이제 고기 먹지 않는다는 거를 말했을 때의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반응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되게 많이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뭐 식문화 같은 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왜 고기를 먹지 않게 됐냐면, 전에도 사실 그런 어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기도 찾아보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해야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딱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건 정말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어떤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첫 사회생활을 방송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아시아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영상, 외국에서 필리핀이었나? 찍어온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전통 방식으로 참치를 잡는 필리핀 어부들이 있다, 막 이런 방송이었는데, 그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게, 어부와 한 분이 이제 배를 혼자 타고 나가서 이렇게 커다란 망치로 거기 참치가 막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 참치 사이즈가 얼마나 자세요? 진짜 크거든요. 고래만 하거든요. 거의 참치가. 참치가 막 있으면, 참치가 막 이렇게 뽀득뽀득 있으면 그 참치를 머리통을 그 진짜 큰 망치로 뿡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참치 머리통이 이렇게 막 그 망치 모양으로 확 뚫리면서 그 바다에 피가 막 이렇게 튀고, 그걸 이제 잡더라고요. 그 장면이 길게 찍힌 거를 보면서 정말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그 순간에, 그 좁은 녹화실 안에서 그 눈앞에서 진짜 약간 일어나는 일같이 그걸 느끼면서, 난 정말 두 번 다시는 내가 정말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딱 어떤 예감 같은 게 딱 오더라고요. 저기서 또 리온이가 시끄럽게 놀고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들어간다면. 네,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고, 근데 주변에서 뭐 직장 동료들이나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다 물어봐요. 너 왜 고기 안 먹어? 그거를 친하지 않은 사람이고, 뭐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런 거를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은 처음 받았을 때나 지금 그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고 마음으로 좀 힘들어요. 이거를 정말 짧게 간단하게 어떻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더더욱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영상도 찍고 있고요. 근데 짧게 요약하자면은 그냥 고기가 저한테는 그냥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있었을 때 어떤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봤었던 영상에서 그 머리통이 구멍이 뚫려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살고 싶어서 펄떡펄떡 대던 그 참치처럼 어떤 생명이든지 태어나면은 진짜 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가 저는 되게 맞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세상에 태어난 것들이 모두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고통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안 먹어도 안 먹기로 선택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분한테 저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그 고통에 너무 공감이 돼서 고기를 못 먹어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조금 뭐 굳이 나는 고기를 먹는데 그럼 나는 뭐 내가 뭐 동물을 싫어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할 여지가 되는 답변 같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사실 조금 항상 꺼려졌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이제 저 동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은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그럼 너 모기도 안 죽여? 진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행을 하다가 막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고 막 대기업 물건 안 사고 막 이러는 어떤 경제학과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 알고 그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은 너 모기도 안 죽여?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두 번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야채도 못 먹는 거 아닌가? 식물도 아픔을 느낀대. 이거 진짜 현실에서 저한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때 그 말할 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이게 나온다는 거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윤리적인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너가 뭐 고기를 안 먹어서 안 먹고 있지만 야채를 먹는 것만으로 생명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너의 말에 모순이 있어라는 걸 사실 지적하고 싶은 심리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그 고기를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되게 조심해야 됐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벽을 좀 만들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채식 열풍이 불어요. 현미 열풍이랑 채식 열풍이 부는데, 이제 막 이렇게 세미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서 막 일주일에 야채 하나 정해가지고 막 슈퍼식품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류의 많이 방송들 해서 건강하게 살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을 팔로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취재하고 막 채식을 하면서 병을 이겨내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해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이유보다 건강으로 채식을 하는 게 많이 비춰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분위기가 또 확 바뀐 게 얼마 전에 이제 채식을 하셨었던 이제 불교의 스님께서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셨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채식을 했었던 사례들, 뭐 이런 사례들이 또 뭐 이렇게 세미다큐에서 다루고 채식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런 게 막 나오면서 사실 저는 제가 방송국에서 일했지만 진짜 그 방송이 비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이 작가들이나 PD는 그냥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맞지만 이 분야,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다큐멘터리라든가 약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다큐멘터리도 아니죠, 사실.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런 걸 만들 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쓰는 방식하고 사실 비슷해요. 어떤 레퍼런스들을 막 참고해서 근데 그 참고할 때 내 마음에 드는 팔로우하는 인물들도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해서 이런 인물들을 찾아요. 왜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자료들만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사실 100%다 신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 보면 그게 진짜다. 막 특히 막 종편보다도 KBS, EBS 이렇게 국영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채식이 건강에 있어서는 완전한 답인 것처럼 막 하다가 10년 사이에 또 막 뭐 채식 함부로 하면은 막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또 이렇게 막 채식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또 막 바뀌었었어요. 뭐 제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저 고기 먹어야 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저 고기 안 먹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저의 고기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선뜻 막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떠냐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대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 채식주의자들이 모이는 테이블이 따로 있더라고요. 쿠키 같은 거는 예전에서부터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비건 푸드가 따로 준비되고 있고 이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되게 일반 학생들끼리 그냥 모이는 자리였는데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제가 나 고기 안 먹는다는 거를 말해도 아무렇지 뭐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나 인천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받아들이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동료들이야 제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 하시더라도 꼭 채식주의자를 뭐 만나보고 주변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문화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고기를 안 먹어요? 무슨 이유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전 직장만 하더라도 또 남편하고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식습관이 서로 맞아야지 그게 진짜 중요해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결혼했다는 걸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범표 씨는 채식하면 남편도 고기 안 먹어요? 이런 거를 사실 궁금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사적인 거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아는 것도 어디예요. 그쵸? 되게 분위기가 많이 변했죠. 사적인 걸 물어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굳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꼭 식문화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고요. 사실 저랑 이제 친해지면은 꼭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같아요. 고기 안 먹고 싶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또 고기 안 먹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안 먹고 싶거든요. 근데 되게 길어져요. 이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고기가 안 먹고 싶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도 너무 주관적이고 또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경우밖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짧게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 주관이고 경험인데 제가 고기가 안 먹고 싶은 거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깊이 생각해 본 것. 트랜스 참치를 경험했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안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그만둘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양념통닭이었어요. 양념통닭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맛? 계속 생각나는 그거를 사실 지금도 양념통닭 이렇게 먹방 같은 걸 보면 그 맛이 생각이 나요. 근데 다른 고기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맛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양념통닭은 너무 저한테 강렬했었던 거죠. 그 맛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막 침이 고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 자주 먹는 것일수록 더 먹고 싶어지고 그 맛을 잘 알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맛을 모르고 먹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먹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진짜 비싸고 좋은 음식, 그 이름만 알고 있는 어떤 거랑 지금 치킨 둘 중에 이렇게 야식으로 뭘 먹을래 했을 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킨을 고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맛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먹지 않잖아요. 먹지 않으면 안 먹고 싶어져요. 그 맛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게 먹고 싶지도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봐도 누가 내 앞에서 고기를 먹어도 진짜로 그것이 저는 먹고 싶다는 생각은커녕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음식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지 않는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음식 같지 않다. 근데 이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인 거죠. 뭐 특히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다시 이제 고기를 먹게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5년? 5년만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근데 양념통닭은 5년 이상, 5년도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 맛은. 근데 일반적인 그냥 고기 같은 경우는 5년만 지나면 5년만 안 먹으면은 굳이 그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바뀐 건데 요즘에는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고기 베이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채식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햄버거도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되게 흔하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데 마켓컬리에서 야채 만두를 파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분명히 고기가 없다고 표시돼 있고 그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어떤 성분 같은 거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바로 뱉었거든요. 그게 너무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식감도 그렇고 그 맛이 굉장히 고기 맛에 따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거부감이 확 오는 거죠. 다시는 이거를 안 시켜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고기 맛을 만들었을까? 근데 남편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채식을 결심해서 고기가 굉장히 먹고 싶어서 이런 어떤 대체식품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일면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그 맛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든 대체하려고 한다면 저는 고기를 끝까지 안 먹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막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삶, 그리고 대안적인 삶들, 이런 뭐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성별에 대해서도 고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가 선택했다면 그 오롯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온전히 저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겠어라고 나의 태도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사람은 잡식동물이고 당연하게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먹기로 한 것을 먹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누군가한테 막 강요하고 같이 하자고 하고 돼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사회가 막 크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 늘 얘기하는데 나를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게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진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지난 겨울에 저희 직장에서 이제 철학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진짜 큰 울림을 줬었던 얘기가 내 시야가 다는 아니다. 감추어진 이면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 인식을 하게 되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아는 것을 하려면 사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고 과정이나 판단을 거쳐서 내 인식의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관에서 인식까지는 누구나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다. 뭔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하고, 저기 지금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를 실천하는 게 진짜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게 왜 어려냐면 거기 사이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타인들한테 나의 말이나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설득이 그 인식과 실천 사이에 깨달음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 그런 것이 과연 누구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인식과 실천 사이의 나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다면 저는 제가 요구하는 원하는 바로 다이렉트로 막 들어가서 그거를 얘기하면 그거는 강요라든가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은 애두르고 있는 것들, 어떤 구조적인 것을 진짜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찝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고기 안 먹는 삶 10몇 년간의 삶을 살면서 사회는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태어난 대로 원래 그런 줄 알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삶의 방식들, 삶의 결이 노출이 되면서 다들 각자 생각하면서 삶을 한두 가지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안 먹는 삶을 선택하고 초중반까지는 막 이렇게 회식은 아직까지도 고기를 주로 먹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잖아요. 초중반까지는 항상 회식 자리에 따라가서 나오는 양념무침이나 뭐 이런 거 반찬 이런 거 주워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쩌리 같다. 그게 저 딴에는 조직에서 나는 소수자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저는 만약에 회식 자리가 고기를 먹거나 그리고 또 뭐 식사할 때도 고기가 주가 되는 데면 저는 진짜 당당하게 안 가요.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오히려 제가 있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저 자신 스스로 거기에 저는 초대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그 다수자들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소수자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당연히 나는 안 가도 된다고, 나는 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 제가 고기를 먹지 않은 삶을 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소수자의 정체성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수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 속에서 조금 벗어난 소수자가 느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다수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모를 것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소수자니까 더 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삶을 해보는 것도 심심하지 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